경기도 양주의 한 순대 공장. 이곳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사계절 즐기는 먹거리다 보니 순대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약 9,900제곱미터 규모의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순대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찰순대를 포함해 모두 10가지입니다. 순대의 모든 것을 생산을 하고 돼지 부산물의 모든 것을 생산을 하고 나머지 육수까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순댓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모두가 여기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곳 공장에서 생산하는 순대와 부속물의 양은 하루 최대 약 5톤.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머릿고기를 비롯해 각종 돼지 부산물과 16시간 이상을 푹 구워 만드는 육수까지. 그야말로 순대의 모든 것을 생산하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만드는 건 찰순대입니다. 선지고요. 이거 지금 작업 배합 들어가기 앞서서 틈을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돼지 선지만 들어가면 돼지 잡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잡내를 좀 잡으려고 소선지를 좀 일부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만드는 찰순대는 소와 돼지의 선지를 1:1 비율로 섞어 만드는데요. 신선한 상태의 선지를 배합기에 넣은 후 본격적으로 찰순대 작업에 들어갑니다. 찰순대는 보통 분식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순대로 선지와 당면을 주로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예전과는 달리 기계를 이용해 반자동으로 만드는 순대. 순대 속에 들어가는 당면 삶는 과정 역시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합니다. 57도씨에서 보통 이 컨베이어를 지나가는 속도가 한 2분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많이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하면은 순대가 이제 식감이 떨어지죠. 씹히는 맛이 없어지는 거죠. 이 공장에서 기계만큼 바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많은 과정을 기계가 담당하지만 그 기계가 쉼없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은 모두 사람의 몫입니다. 이곳 찰순대의 경우 양배추, 마늘, 양파 등의 채소를 비롯해 당면, 선지, 고기 등 총 20가지의 재료를 넣고 만드는데요. 판배하기면은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120kg요. 성인 남자 몸무게를 훌쩍 뛰어넘는 순대 재료. 10여 분간 배합 끝에 찰순대 속에 들어갈 재료가 골고루 섞여 완성되었습니다. 공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돼지의 작은 창자, 소창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전날 도축한 돼지의 신선한 소창을 세척하고 기름 제거, 밑간 작업까지 해왔지만 또다시 여러 번 세척 작업을 거칩니다. 한 번씩 물은 왜 뿌려주시는 거예요? 네, 들어온 거, 오물 같은 거 나온 거를 오물 같은 거 세척하려고요? 돼지의 창자 부위 중 가장 가늘며 육질이 부드러운 소창. 때문에 소창을 기계에 잘 끼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창을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밀어줘야지 이렇게 뒤집어져요. 네. 뒤집어져야지 끼우면 제대로 들어가죠.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녹록지 않은 작업. 소창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면서 촘촘하고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는군요. 소창을 기계에 잘 끼운 후에는 순대 속을 채우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통통하니 제법 그럴싸한 순대가 되려면 사람의 손길이 더해져야 합니다. 하루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작업자들은 약 10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움직이는데요. 바쁠 때는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늦게까지 단합하면서는 10번씩 하게 되면 한 3톤 정도 생산을 하죠. 이렇게 순대 속을 채워 넣는 작업은 대부분 기계를 이용하지만 작업자들은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살짝 터치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누르고 있으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손하고 얘하고 같이 리듬을 맞춰야지. 작업자의 허리춤 밑에 있는 버튼과 사람이 박자를 맞춰야만 비로소 상품성 있는 최상의 순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이 넣으면 터지고요. 조금 넣으면 이게 모양이 꽉 안 차니까 쪼글쪼글해서 안 이뻐요. 공기가 들어가요. 그냥 빼는 것 같아도 손으로 이거 조절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하루에 2종류 내지 3종류의 순대를 평균 3톤가량 생산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쉴 틈이 없는데요. 속을 채워 넣는 작업을 마친 순대는 동그랗게 말아 올린 후 다음 공정을 기다립니다. 어떤 과정이 남은 거예요? 일단 쪄야 되잖아요. 찌는 과정은 97도씨에서 27도씨에서 한 25분 쪄요. 순대는 정수기에 넣은 후 찌는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요. 부족하거나 넘치면 그간의 수고가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대가 뜨거운 전기를 쐬며 맛있게 익는 동안 더욱더 분주해진 작업자들. 공장 한 켠의 원료 냉장실에서는 순대 속 재료에 쓰일 엄청난 양의 채소가 대기 중입니다. 많아요. 여기 보이는 거 당근, 파 거의 한 배 하는데 10kg씩 들어가요. 한 번 하는데요? 그럼 몇 배합 정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많이 하면은 7배합, 8배합도 하고. 대량의 채소 손질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선 세심한 세척 작업과 꼼꼼한 검수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물질이 많은 부추는 사이사이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린다는군요. 이거 다 다듬어서 몇 킬로 딱딱 넣어야 되니까. 어떤 때는 재료 준비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솔직히. 순대 재료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채소를 아주 작게 분쇄해 다진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 옮기고 나르는 반복되는 일. 온몸이 고단해지는 작업입니다. 특히 양파 분쇄 작업이 가장 힘들다는데요. 눈 안 매우세요? 맵죠. 아, 눈 엄청난데. 하루 생산하는 순대 양이 많다 보니 한 번 분쇄되는 채소의 무게만도 상당합니다. 파쇄 하는 게 전체 다 해서 한 700kg 정도. 700kg 정도. 이제 양파, 당근, 고추 등 채소 손질의 모든 공정이 끝나고 꼼꼼하게 검수까지 마치면 배합 준비를 위해 옮겨지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공정은 순대에 들어갈 돼지고기 손질입니다. 하루에 그러면 돼지는 어느 정도 양이나 이제 갈아요? 이렇게? 이거요? 하루에 300kg. 냉동 상태로 들여온 돼지고기를 채소와 함께 잘 배합될 수 있게 다진 형태로 아주 잘게 분쇄하는데요. 손질을 마친 고기는 순대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배합 과정을 거치는데요. 순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맞춰놓고 기계로 혼합하면 완성됩니다. 옛날 토종 순대예요. 예. 오늘 만들 순대는 이곳의 주력 상품인 토종순대. 담백한 맛 때문에 인기가 좋다는군요. 몇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7가지. 7가지 재료요? 예. 순대 종류에 따라 첨가되는 재료도 제각각. 순대 소의 재료가 완성되자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더욱
바빠지는데요. 순식간에 작업을 마치고 채반에 올리는 순대. 그런데 이번엔 순대 모양이 좀 전과는 달라 보이는군요. 두 가지 종류예요.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것하고 마르는 것하고. 일자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카팅을 칠 거거든요. 이거는 2kg 포장해 가지고 나갈 거고요. 납품하는 업체의 쓰임새에 따라 순대를 익히는 모양과 길이도 제각각인 셈입니다. 이 업체의 순대는 주로 홈쇼핑이나 대형 식당,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는군요. 작업자의 세심한 손길이 더해진 순대. 90도, 100도 사이에서 약 18분간 쪄내고 7분 정도 뜸을 들이면 맛있는 순대로 완성됩니다. 순대를 증수기에 넣은 후 바로 청소 작업에 들어가는 작업자들. 기름이 계속 묻는 작업이다 보니 수시로 청소를 해야 하는데요. 청소를 깨끗이 하죠. 식품회사인데. 깨끗하는 건 기본이에요. 청소 딱 깨끗하는 건. 90도의 뜨거운 물로 기름기가 묻은 작업 도구와 작업장 내부를 세심하게 닦아냅니다. 위험해요. 저쪽으로 좀 비키세요. 뜨거움을 튀어요. 뜨거움을. 절대 안 돼요. 청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청소 더 힘들어요. 일하는 것보다. 먹는 음식을 만드는 만큼 작업자는 물론 공장 안도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수기에서 순대가 나오자 또다시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순대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니 입안에 군침이 절로 도는군요. 그런데 잘 익은 순대를 가만히 보다가 과감히 싹둑 잘라서 버리는 작업자. 순대가 아무래도 이게 돼지탕이잖아요. 돼지탕이다 보니까 이 온도라든가 찌는 온도라든가 이런 걸 못 견뎌서 터질 때가 있어요.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군요. 이어지는 고온의 세척 작업. 순대에 남아있는 기름기라든가 겉에 붙어있는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척해줍니다. 순대는 속을 채워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힌 후 이어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데요. 자칫 사고가 일어날 경우 지금까지의 여러 공정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로 샤워를 마친 순대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다음 공정을 향해 이동하는데요. 대형 냉각기로 연결된 길목.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달려있다. 냉장고네, 냉장고. 잘 익은 순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차가운 냉각 통로를 지나 1차로 완전히 식힌 후 바로 냉각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군요. 커팅을 해서 내포장을 해요. 거기서 이제 식지 않은 걸 포장해버리면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찌고 바로 잘 식혀야만 신선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서둘러 작업해야 합니다. 조금 특별한 형태로 포장되는 순대. 포장 전 원형 기계에 순대를 끼워 넣은 후 2.5cm의 균일한 길이로 절단해서 이렇게 나달의 순대를 만듭니다. 이게 순대밥 포장 나가는 거 있거든요. 세트로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간식뿐만이 아니라 뜨끈한 국밥 재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는 없다는데요. 이런 거요. 까트리야. 끝에 있는 거 이런 거는 몰라내야 돼. 들어가면 안 되거든.
꼼꼼하게 검수를 끝내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순대를 2.5cm의 균일한 길이로 절단했지만 찌고 식히는 과정을 거치면서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계량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군요. 개수가 크고 적은 거 있어가지고 그람수 하는 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순대국밥에 활용될 나달의 순대, 육수와 함께 끓여낼 때 가장 맛있을 만큼의 양을 포장 용기에 담아냅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분주한 작업장. 한켠에서는 순간 압착 형태로 진공 포장된 순대가 쌓여 나오는데요. 이때 이를 지켜보는 작업자의 예리한 눈썰미. 압착이 안 돼갖고 진공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빨갛고 더 많아 시켰어. 뼈에 그냥. 뼈가 고기가 하는데 뼈가 가지고. 여러 번 검수를 거쳤는데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깐깐하게 안 하면 안 돼요. 아주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다루는 일인 만큼 정성에 정성을 더합니다. 중량을 맞춰 자동으로 진공 포장 후 엑스레이 판독기를 통과하려면 이 고온의 살균 작업을 거치고 다시 한번 냉각 통로를 지나야 하는데요. 뜨거운 데서 살균하는 게 16분 정도. 몇 도씨에서요? 90도. 그러면 100% 살균이 되는 거예요? 네. 90도에서 95도 사이의 고온에서 살균을 거치는 시간은 약 20여 분 남짓. 맛있는 순대가 우리 곁에 오기까지 꽤 많은 작업자들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시작해 꼬박 8시간 만에 찾아오는 휴식 시간. 휴식을 갖기에 앞서 작업복의 상태부터 점검합니다. 미끄러. 아우 미끄러. 어머니 화장실 언제 갔다 오셨어요? 아니 지금 가야죠. 이거 다 벗고 가야지. 화장실 가시나요? 네. 작업자들은 작업장 안팎을 오가며 그간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여기 이런 데는 칼 잡아서 굳은 살이 배긴 거고 여기가 다 저기가 돼서 뜨거운 열에 저기가 돼가지고 안 찍히더라고. 우린 그래서 번호 찍고 들어가고 우리는. 노랗잖아요 고기에도. 늘 뜨거운 열기와 가까이 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작업자들에게는 삶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음식을 다루는 엄격한 작업장을 벗어나 담소를 나누는 작업자들.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고단함이 녹아내립니다. 쉴 때가 제일 좋죠. 쉴 때가요? 그보다 더 좋을 때 이제 퇴근할 때도 좋고. 몇 분 쉬시는데요? 15분 쉽니다. 15분. 뭐 15분 가지고 그렇게 좋으세요? 어휴, 계속 일하다가 15분 쉬면 그건 꿀맛입니다. 꿀맛. 짧은 휴식으로 활력을 찾은 작업자들. 가시는 거예요 일하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작업하는 이곳은 순댓국에 들어갈 머릿고기, 돼지 머리를 손질하는 공간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탱글탱글하게 잘 삶아진 모습. 아, 돼지머리 작업. 뼈 빼는 거. 갓 삶아낸 뜨거운 돼지 머리의 뼈를 발라내는 발골 작업은 그야말로 고난도의 작업인데요. 단시간 내 오로지 손끝의 감각만으로 해내야 하는 일이기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체력 소모가 상당한 작업입니다. 팔을 접어 몇 번 썰나요? 300개. 작업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삶고.
일반적인 살코기와는 또 다른 별미 중에 별미로 손꼽히는 돼지 머리고기. 발골 작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반드시 뜨겁게 삶아야 한다는데요. 뼈가 부드럽게 빠지기 때문이랍니다. 여름에는 진짜 죽음이야. 작업장에서 여기가 제일 뜨겁네요. 네, 여름에도 이래요. 화상 안 입으세요? 화상? 네? 그래서 우리 손이 다 노래요, 손끝이. 아프다고요. 손가락 뜯어주는 거 봐요. 자꾸 일하니까 뜯어지잖아. 작업자들의 온 몸에 열심히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돼지 머리는 편육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뼈만 발라낸 후 얇게 썰어서 국밥에 넣어 먹기도 하는 인기 품목인데요. 뭐 골라내시는 거예요? 코 없는 거. 코. 잘못된 거는 이제 재단해가지고 슬라이스 치고, 이제 잘 된 거는, 이쁜 거는 또 이렇게 포장 나가고. 색깔도 이쁘고. 잘생겼다 제가? 어디가 잘생긴 거예요? 모르겠는데 똑같은 돼지 같은데요. 이게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요, 다 달라요. 우리 보고 웃고 있잖아요, 여봐요. 다 웃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웃어주잖아요. 생김새가 멋진 돼지 머리는 손질을 마치면 소비자 곁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그 밖에 돼지 머리는 작업자들의 칼이 닿아야 비로소 먹기 좋고 보기에도 좋은 고기의 모양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작업이 계속될수록 작업자들의 손목 관절은 물론 온몸에 힘이 풀린다는데요. 손이 아침이면 부어서 아침에 또 일하면 또 빠지고 그게 되풀이 되는 거죠. 뭐 맨날 똑같은 일이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일. 이들이 있기에 공장이 힘차게 돌아갑니다. 순대가 먹음직하게 잘 익었는지 확인할 시간. 수증기까지 맛있어 보이는 백순대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게 만드는 간식거리인데요. 순대는 이제 선지를 안 넣고 만드는 순대예요. 이제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순대를 만들고 있는 거죠. 매콤한 김치와 담백한 고기, 당면에 이르기까지 재료와 비율을 각기 다르게 해서 만드는 다양한 순대. 요즘엔 그 종류도 더욱더 다양해졌습니다. 조금 더 색다른 순대를 만나기 위해 강원도 속초의 순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약 264제곱미터 규모의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순대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곳에서 만드는 순대의 종류는 약 6가지. 주로 이 돼지 창자를 사용해서 만드는 속초의 명물 아바이 순대가 주력 상품입니다. 여기가 이거 솔 있잖아요. 네, 솔 있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물질이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물을 많이 이렇게 해주면 깨끗이 닦아주고. 이 기구를 이용하면 그나마 1m 남짓한 돼지 창자의 구석구석까지 손쉽게 손질을 할 수 있답니다. 아바이 순대는 당면을 넣지 않는 대신 고기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통적으로 돼지 대창을 가지고 만들던 아바이 순대는 북한 지역의 고유 음식인데요. 여기서 아바이란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신 후지 갈비살, 갈비 같은 데서 저 남는 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부위별로 다 섞였는데 돼지고기 전 부위를 다 먹는다고 봐도 과언 없어요. 돼지 부위가 골고루 섞인 고기를 잘게 분쇄합니다. 그리고 찹쌀을 1시간 이상 불려서 물기를 완벽하게 뺀 후 배합을 하는데요. 아바이 순대는 당면 대신에 찹쌀,
이 야채하고 고기하고 배합된 그런 맛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이 찹쌀이 한 배합에 약 30%가량 들어가기 때문에 속을 든든하게 해서 밥 대신 먹어도 손색이 없다는군요. 이 수작업으로 맛을 골고루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배합하고 사전에 이렇게 어려운 조건 하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음식 맛은 정성이 반이라는 경력 7년의 임용기 씨. 갖가지 속 재료들을 일일이 손으로 배합해야만 재료가 균일하게 어우러져 감칠맛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재료 준비와 배합하는 시간에 공을 들이는 시간만도 장장 서너 시간. 그래서 모두 19가지가 들어가요. 인질이 좀 더 이제 세척해서 건조해서 탈수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합에 들어가죠. 이때 꼭 각각의 재료들의 수분을 최소한으로 해야만 순대를 삶아냈을 때 풍미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든든하게 순대를 채울 재료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바이 순대를 만들 차례. 아바이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손도 많이 가고. 손도 많이 가고. 총 19가지의 재료를 일일이 준비하다 보니 이곳 작업자들에겐 아바이 순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순대라고 하는데요. 오롯이 준비 작업에만 강도 높은 서너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온몸 구석구석이 쑤시고 아린 것은 당연지사. 꼼짝도 않고 서 있고 이게 손끝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 충진 작업을 마친 순대. 일사불란하게 동그랗게 말아서 자숙기에 집어넣습니다. 끓는 물에 약 14분가량 찌지 않고 삶아서 익히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스팀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에 삶으면은 이제 좀 골고루 삼투가 돼버려요. 완숙이 되면 순대 자체가 이 안에서 익어서 떠요. 10여 분이 넘어가자 자숙기 안에서 아바이 순대가 하나씩 떠오릅니다. 재료가 많이 투입된 만큼 크기도 남다른데요. 끓는 물 속에서 익히고 찬물로 옮겨 약 10분 동안 냉각 과정을 거치는데요.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금방 냉각을 시키면 이 수축을 빨리 시켜야만이 그 안에 내용물이나 그 결착이 잘 되잖아요. 이곳에 어느 공정 하나 사람 손을 거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만든 장인의 순대인데요. 찹쌀이나 이제 그 고기나 각종 야채 이런 거 다 익었죠. 앞으로 익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멸군 상태로 봐도 돼요. 멸군. 오동통하게 잘 삶아준 순대는 선풍기로 한 번 더 식힌 후 더욱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시킵니다. 요게 아바이 순대입니다. 요거. 19가지의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빼곡하게 가득 차 있어 귀한 손님에게 한 끼로 내놓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곳 하루 최대 생산량은 약 1톤. 수작업이 많기 때문에 주문량에 따라 하루에 한 종류 내지 두 종류의 순대를 생산한다는데요. 손질을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이 손질을 안 넣고 천연 색소를 이용해서 3가지 맛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 순대는 크롤렐라, 강황과 치자, 홍국살 등 천연 색소를 이용한 삼색 순대입니다. 삼색 순대 또한 아바이 순대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한데요. 끓는 물에 약 14분가량 삶아내면 3가지 빛깔의 곱디 고운 순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별미 오징어 순대는 까다로운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요. 내장을 깨끗하게 빼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징어 순대는 원래 속초에서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 대체 구하기 힘드니까 오징어 몸뚱이에 이제 각종 야채하고 이런 걸 넣어서 삶아서 먹던 것이 요리가 된 거예요. 과거엔 발길에 채일 만큼 잡혔다는 오징어. 지금은 옛날과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50년대, 60년대 초만 해도 요 바로 속초 앞바다에서 오징어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 하루에 2번씩 나가서 잡아온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흔한 것이 오징어였는데 서민 음식이 아니라 금오징어라는 말이 이제 있죠. 오징어 속. 오징어 속이요? 네. 몸뚱이하고 다리 가는 거. 찹쌀, 당면, 오징어 껍질까지 잘게 잘라 넣은 후 재료 본연의 상태를 살리게끔 골고루 배합하면 오징어 속 재료가 완성됩니다. 이제 깨끗하게 세척한 오징어 몸통에 재료를 채워 넣는데요. 기존 순대와는 달리 오징어 순대는 조금 더 손이 많이 간다는군요. 바쁠 때는 뭐 그냥 뭐 낮에 점심 먹고도 그냥 바로 하게 될 수도 있고 이 물량이 그날에 이제 좀 많다 싶으면은 항상 그래요. 오징어 순대는 재료를 채워 넣은 후 재료가 새어나오지 않게 이쑤시개로 마감 작업을 일일이 해야 한다는군요. 마감 작업을 한 오징어는 다시 한번 대나무 발을 이용해 모양을 잡아준다는군요. 저 안에 들어가서 찌게 되면은 이렇게 배가 불러 가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균형 잡히라고 요래 가지고 찌면 이제 터지지도 않고. 대나무 발로 가지런히 말아둔 오징어 순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잘 익힐 차례. 오징어 순대는 증수기에 넣어 쪄서 익히는데요.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만 질기지 않고 쫄깃하고 맛있는 순대로 변신합니다. 15도에서 14분이나 15분 정도의 그 타임이 맞춰져 있어요. 내부까지 완전히 익으면서 살균처리가 되거든요. 약 15분이 지나자 드디어 속이 볼록하고 통통한 오징어 순대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기도인데 좀 올라가는 중인데 70도 이상이면은 이제 익은 거로 보거든. 중심 온도가. 왜냐면 겉하고 안의 온도가 다르거든. 이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작업자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뜨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전국을 돌아다녀도 시장 옆에는 꼭 순대집이 있고 요즘 순대들도 뭐 많이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많이 찾는 음식이 되고 사랑받는 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넉넉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되는 먹거리가 있기에 참 좋은 오늘입니다. 야구 시즌이 돌아온 완연한 봄. 야구장엔 봄나들이를 즐기러 온 관람객들이 한가득입니다. 야구 경기를 2배로 재미있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필수 간식. 바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이곳의 명물, 요 치킨이란군요. 맛있으니까 먹기 편해서. 수원의 명물을 만나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선 행렬. 아니 세상에 이게 다 치킨을 먹기 위해 서 있는 줄이란 말입니까? 아니 대체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그거 한 4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치킨 가게. 야구 시즌이 개막돼 하루 튀겨내는 닭의 양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군요. 많을 때는 한 400마리 가요. 400마리. 오늘같이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 5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요. 이곳에선 닭을 작은 낱개의 형태로 튀겨내는 것이 특징. 경기를 관람하면서 편히 먹게 하기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30조각 정도 들어가요. 30조각?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치킨 가게. 아무래도 서민 음식이죠. 닭 한 마리 17,000원 가격에 내 식구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국민 간식의 명성, 여기서도 확인이 됩니다. 야구장 가서 매일 먹어요. 왜 야구장 가서 이렇게 치킨을? 분위기가 다 같이 치킨도 먹고 먹을 게 또 이제 치킨이 가장 또 대중화돼 있습니다. 치킨을 만드는 첫 공정을 담당하는 곳. 이곳은 1차 가공 공장에서 도개한 닭을 이곳에서 여러 형태로 2차 가공한 후 납품업체에 배송하는 곳입니다. 330제곱미터 규모의 이 업체에서는 주로 닭 절단, 밑간, 포장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부위가 어떤 부위예요? 이거 다리살이요. 다리살? 네, 갈고리 된 상태에서 정육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 정육으로? 네. 아. 오늘 작업할 닭은 뼈를 발골한 닭다리살.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닭 부위인데요. 또 닭강정 쪽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닭강정? 네. 사람 손바닥 크기만 한 닭다리살. 닭강정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해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기호에 맞게끔 조각수를 미리 정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닭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장 안의 온도는 영상 12도에서 13도. 작업장 곳곳에 냉기가 가득한데요. 많을 때는 한 3.5톤에서 4톤 정도. 3.5톤에서 4톤? 네. 기계 속도에 맞춘 속도전. 하루 생산량 4톤을 맞추기 위해선 작업자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근데 이거 혼자서 다 하세요? 기계랑 저랑 기계랑 두 개. 공장 한 켠 넘어 작업장. 또 다른 작업이 한창인데요. 저쪽에 가서 염지를 해요. 양념을 한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5kg씩 포장이 돼서 나가겠죠. 염지가 뭐예요, 염지? 양념하는 거예요. 밑간. 밑간 해주는 거. 밑간. 닭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소비자의 취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미 밑간 종류도 다양합니다. 염지 종류요? 예. 11가지래요. 11가지요? 네. 밑간 종류에 따라 카레, 마늘, 고추맛 등 재료와 비율이 다채로운데요. 특히나 밑간 작업은 염도뿐만이 아니라 숙성 과정에서도 치킨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네네. 이게 뭔데요? 살염지 살. 요즘 가장 사랑받는 조미 밑간으로는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매콤한 맛. 그냥 눈으로 봐선 감이 안 오는데요. 이게 그냥 고춧가루만 섞은 거는 아니죠? 비법인데. 아, 염지가 비법이에요? 그렇죠, 네. 이곳에서 납품하는 치킨 가게만 약 100여 곳. 밑간의 종류, 맛, 강도에 따라 치킨 가게만의 고유 특징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밑간 비법은 극비라는군요. 주문량에 맞춰 손질된 달걀, 밑간액을 넣고 기계로 약 4분간 섞으면 작업 완료. 사람 손이 필요하지만 기계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하는 이곳 작업장. 여성 작업자들이 일하기 편리하게끔 기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작업이 예전에는 남자분들도 계시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보시다시피 다 아줌마들 같이 작업이 많이 수월해졌어요. 다 기계 덕분에. 한 통에 200kg에 달하는 닭을 밑간하고 기계에 올려 포장하는 반복적인 작업. 하루 생산량을 맞추려면 작업자들은 쉴 틈 없이 기계를 작동시키고 계속 살펴야 합니다. 닭강정에 사용될 이 닭은 이제 포장 작업을 거치는데요. 밑간된 닭을 5kg 무게에 맞춰 포장 용기에 담아내는 일, 역시 단순하지만 고단한 작업입니다. 갈게요. 기계 구동에 맞춰 포장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요. 기계가 압축 포장을 하면 라벨을 부착하고 옮겨 담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kg짜리 계속 나르시는 게 보통 일 아니신 것 같아요. 손목엔 약간 힘들죠. 아무래도. 작업자의 팔과 어깨에 무리가 더해지는 만큼 열심히 작업한 결과물들이 쌓여갑니다. 한 시간이 지나자 닭 포장 작업을 하다 말고 갑자기 포장 기계를 분해하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지금 5kg짜리 틀에서 2kg짜리 틀로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아, 이렇게 할 때 틀만 바꾸면 이게 틀어지거든요? 네네. 소비자의 주문량에 따라 포장의 무게를 달리해 닭을 생산하다 보니 그에 맞춰 생산 라인과 틀을 바꿔야 하는 것. 한순간 해야 되겠다. 한순간 2kg 담을 준비해야 돼. 맥가이버를 자처하는 경력 3년의 안은영 씨. 아 이거 많이 해봐서 여기서까지 맨 처음엔 저도 좀 서툴었는데 많이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손재주가 좀 있어서요. 이곳 작업장을 누비며 누구보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때문에 이곳에선 팀장으로 불린다는군요. 웬만한 남자들 한 10명 몫을 하시네. 네? 아줌마잖아요. 아줌마는 틀리죠. 아줌마는 틀려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반복되고 지겨운 이 일을 묵묵히 견디는 이유. 누군가의 아내이고 엄마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해 어느덧 9시간 동안 지속된 작업.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온몸에 피로가 몰려오는 작업자들. 하지만 음식을 다루는 이곳에서의 시작과 끝은 항상 엄격한 청소 작업인데요. 청소가 한 1시간 반 정도 돼요. 청소라고 하기보단 네. 여기 천장 빼고 다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전체 다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네. 90도 고온의 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작업장 내부는 열탕과도 같습니다. 고압 청소기를 들고 옮기며 청소하는 일은 중노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압이 세니까 좀 밀리는 힘도 있고요. 하루 종일 팔을 쓴 다음이라 아무래도 힘도 좀 많이 빠지기도 하고. 녹초가 될 만도 한데 작업자들은 작업장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저희가 식품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네. 신경 쓰이죠. 내 아이가 먹는 음식을 만드는 작업장이기에 엄마는 명심 또 명심하며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한 시간 반가량 강도 높은 청소 작업이 끝나니 이야 아주 반짝반짝 광이 나는군요. 이젠 좀 쉴 수 있는 건가요? 집에 가면 한 30분 정도 잠깐 휴식 좀 갔다가 이제 집안일로 곧장 또 집안일까지 하시는 거세요? 집안일 해야죠. 이렇게 또 하루 고된 일상을 보내고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합니다. 육가공 업체 직원들의 수고가 유독 빛나는 밤. 경기도 수원의 통닭거리에서는 오늘도 치킨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들고 있는데요. 치킨은 때론 야식으로, 때론 간식으로 우리의 허기진 배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170도) 온도에서 바삭바삭하게 튀겨내는 치킨. 이곳 작업자들은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치킨 사랑에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데요. 한 1000마리 정도? 1000마리. 또 2마리 더 나갈 건데. 2마리 한 20마리 정도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치킨을 튀겨내는 것은 바로 요 가마솥. 여기 혹시 가마가 몇 개 있어요? 가마 11개. 그래도 이게 따라 못 가요. 손님들이 빨리빨리 달라는데. 하루 평균 11시간 동안 1000마리가 넘는 치킨을 만드는 작업자들.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서 일을 하다 보면 다리가 붓기도 한다는군요. 내려놓자마자 무섭게 팔려나가는 치킨. 손님이 많다 보니 바쁜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겠죠. 바쁘고 힘들긴 해도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고 나가면 좋더라고요. 치킨 덕분에 입도 즐겁고 마음까지 훈훈해진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편하게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는 선에서 남녀노소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바삭바삭한 치킨이 있어 맛있는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한편 그 시각 육가공업체 공장 안엔 밤작업이 한창인데요. 밤 8시부터 시작되는 닭 손질 작업은 새벽 4시까지 8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기름. 기름. 예, 기름 제거. 이거 여기서 일이 안 하면 이거 먹겠어요? 기계가 닿지 않는 곳의 기름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떼어내는데요. 이게 해주면 먹는 사람은 맛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 제일 서민들이 먹는 게 이거잖아요. 매일 오전 8시 치킨 가게에 신선한 닭을 납품하기 위해서 밤을 새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밤에는 몇 개 하세요? 보통은 한 2,000마리씩. 2,000마리는 3, 4,000마리. 3, 4천. 네. 당일 주문량은 당일 만든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밤 작업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녹록지 않을 터. 한 번 하는 일이 있으니까 한 4시까지, 3, 4시까지 해야 되니까. 새벽 안 힘드세요? 이거 방 하던 일이니까. 그냥 하시던 일이세요? 노장의 힘으로 2,000마리의 닭 손질을 마쳤습니다.
기름 제거를 한 닭은 이동해 다음 작업을 거치는데요. 요즘 치킨집에 가면 프라이드도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밑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양념을 세게 해달라, 뭐 싱겁게 해달라. 그 양이 틀리니까 그람수가 있으니까 닭이 그거 조절해서 밑간이 골고루 배어야만 튀겼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군요. 어느덧 새벽 1시. 매콤하게 밑간 작업을 한 치킨용 닭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장 작업에 매진할 차례. 이 작업 도중 차질이 빚어지면 전 공정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업자는 주의 깊게 작업을 하는데요. 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 안 피곤하세요? 피곤해도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뭐. 아침 오전 내로 싣고 나가야 그 영업했는데 방해가 안 되잖아요. 오후서부터 장사를 했는데 오전 중으로 놓아줘야 되니까. 고요한 작업장 안에서 작업자의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앞에는 아들이고요. 네. 저 옆에는 저희 영감님이고요. 10여 년간 마주한 부모의 부지런함이 거울이 되어 고스란히 자식을 비추고 있습니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 이제는 천직이 되었다는군요. 시작하죠. 근데 왜 계속 이렇게 일하시는 거세요? 아니 너무 뭐 오늘 직원 하나 나와야 옹지대기면 그래도 용돈 받잖아. 남들이 뭐라 하건 최선을 다했고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니 그걸로 만족하다는 노부부. 이들의 또 다른 아침이 밝아옵니다. 노부부가 퇴근하자 이른 새벽 공장 안을 분주하게 밝히는 사람, 이곳의 총책임자입니다. 그의 등장으로 공장 안은 다시 활기를 띠는데요. 보통 이렇게 작업 준비, 바로 작업할 수 있게 직원들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작업장의 도구를 각각의 위치에 배치한다는군요. 항상 이 시간에 이렇게 출근하세요? 네. 다른 날 좀 오늘은 좀 물량이 많은 날이라 좀 일찍 나왔어요. 작업자들 간의 작은 배려들로 누구 하나 툴툴거린 사람 없이 이른 새벽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침에는 일단 소량으로 좀 나가는 거, 소량으로 많은 가지수가 나가고 이제 오후부터는 이제 많은 양을 하게 되죠. 한 100kg 단위부터 이제 나가니까요. 밑에가 딴 거네, 딴 거. 개인 치킨집에 납품하는 소량의 닭들까지 주문에 맞춰 확인하고 살피는 작업자들. 자칫 실수라도 할까 싶어 2인 1조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수하는데요. 두 공기는 또 딴 집이고요. 네. 두 마리도 나간다는. 두 마리도 나가는 거예요. 네. 소량이지만 정성 가득 담아 정확하게 포장 작업을 거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치킨 창업에 무작정 뛰어드는 현실. 이곳 작업자들은 참 안타깝다는군요. 처음에 소자분으로 차리기가 좋으니까 처음에 시작들을 많이 하시죠. 그냥 무작정 달려들어서는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창업도 많이 하지만 폐업률도 제일 높아요, 이게. 그래서
닭을 키우는 농가부터 시작해 치킨 가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완성되는 국민 간식 치킨. 흔하지만 참 귀한 먹거리입니다. 오전 8시 본격적으로 배송할 물량을 확인한 후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쭉 들어와! 들어와! 하루에 이게 차가 몇 대가 이렇게 나가나요? 6대요. 매장 수는 100군데 정도 되죠. 갈 길이 먼 작업자들 바삐 몸을 움직입니다. 치킨 가게 영업 시작 전에 작업한 물량을 배달해 놔야 차질 없이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많이 바쁘죠.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지 제 시간에 배송이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나갈 물량을 일일이 점검하며 옮기는 작업자. 힘차게 배달지로 향합니다. 오늘 공장에서 손질한 닭이 배달된 치킨 가게. 낮 12시인데도 조리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손님도 없는데 벌써 닭을 튀기시게요? 네, 저희는 초벌해서 손님 오시면 주문 들어오면은 그때 재벌해서 나가기 때문에 미리 저희는 초벌을 해놔요. 아, 초보를 미리 해놓으세요? 예, 낮에 돈 준비죠. 공장에서 들여온 신선한 닭은 비법 소스를 발라 다시 한번 맛을 입혀야 이 가게만의 독특한 풍미를 가진 치킨이 되는데요. 파우더예요. 네. 담갔다 빼는 게 아니고 좀 얇게 이렇게. 이곳에선 신선함을 위해 매일 새 기름으로 교체를 한다는군요. (167도의) 온도로 예열한 후 약 4분가량 초벌을 해두는 작업자. 초벌이 끝나면 건져낸 후 다시 작업하기 쉽도록 진열해 놓는데요. 손님들한테 좀 더 빨리 나가는 신속함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진열을 해놓으면은 지나가시다가 이제 보시고는 맛있어 보여서 드시러 오는 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부러 더 낮에 많이 해놓는 것도 있고요. 매장 안에 가득 채워진 치킨 냄새. 참 이래서 아는 맛이 더 무섭습니다. 예쁜 속살을 드러내며 치킨이 맛있게 초벌이 되었습니다. 동네 치킨 매장을 지나칠 때면 이렇게 치킨이 보이게끔 진열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군요. 어느덧 매장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 주방 안 작업자들의 손길이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아무래도 프라이드가 제일 나가죠. 70%? 70%가? 이곳에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뭐니 해도 프라이드 치킨. 남녀노소 연령 불문 좋아하는 국민 간식 치킨. 치킨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배고플 때 이제 간식으로도 생각나고 한 끼로도 먹을 수 있어서 많이 생각나요. 아무리 뭐 물가가 올라서 닭값도 많이 올랐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민 음식이고 편하게 찾는 것 같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네. 요즘은 치킨을 먹는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각종 양념을 비롯해 치즈를 얻는 등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군요. 여러 가지 종류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맛있는 먹거리를 위해 매일 성실하게 맡은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맛있는 꿈을 꿉니다. 좋아하세요? 네. 왜 좋아하세요? 치킨이니까요.